즉 도시재생 서바이벌 시대가 다가왔다. 자, 그래서 저희는 천안 같은 경우는 천안 도시재생 지역을 특화 지역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도시재생계 아이돌 최강원입니다. 뿅!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148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다행스럽게 이제 지나가고 소멸된 것 같고요. 이제 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제가 집에서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을 걸어서 왔는데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특히나 이제 냉방 어떤 시설에 들어오실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온도 차이가 또 너무 많이 나면 냉방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건강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촬영에 보통 이제 검정 옷을 제가 항상 입어요. 저 항상 검정 옷을 많이 입고 다니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커먼드 필드 전주를 입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전주 혁신 학교 스쿨 거기에서 강의를 요청해 주셔서 함께 갔다 왔었고 이 커먼즈 필드라는 공간에서 강의를 했어요. 이 공간은 코워킹 스페이스인 동시에 약간 어떤 사무실을 같이 쉐어하는 쉐어 오피스의 역할도 하고 있는 아주 지역에는 중추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커먼스 필드 분들이 이렇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최근에는 이벤트도 지금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증샷.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려서 이렇게 한번 전주의 커먼스 필드 전주 입구 오늘 방송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요. 총 4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원주시 소식입니다. 원주시에서 원주문화재단 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1탄 남산 맨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역의 청년 기획자들과 함께하는 아카이빙의 작업 일환으로서 일시는 8월 17일 토요일 오후 5시라고 합니다. 원인동 남산공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이미지를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맨션에는 스트리트에는 뭐 텔레비, 뭐 남산 텔레비라는 프로젝트, 그 다음에 101호에는 집들이 스토어, 201호에는 원인동 음악 감상실, 202호에는 뭐 예를 들어 스튜디오, 작업실이라는 주제로서 루프탑에는 무비클럽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8시부터 영화는 패터슨이라는 영화가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8월 17일 토요일 진행이 되고 2차는 제가 지금 내용을 보니까 9월 21일 토요일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시간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라고 하니까요. 제가 이 포스터 꼭 공유해 드릴게요. 너무너무 잘 만드시고 감각적으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공간 자체를 그러니까 기존에는 도시재생 사업이 도시 전체를 바꾸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방향성을 크게 잡고 가기 굉장히 힘들었던 게 사실 현장에서 그래서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성과들이 이렇게 뭐 확 나지 않고 뭐 약간은 뭐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작게 뭐 지역 재생, 동네 재생, 그 다음에 최근에는 공간 재생. 결국에 이 거점 공간 자체가 파생력을 만들어서 도시 전체를 바꿔나가는 그래서 한 공간의 중요성이 인지가 돼서 최근에는 이런 공간 재생에 기반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의 하나 일환으로서 이 남산 맨션 프로젝트도 진행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도시재생 소식이면 도시재생 소식이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 문화 소식에 가까운데요. 이번에 강원마트가 BJ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강원마트 뉴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컵방, 먹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특산물, 맛집, 여행,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요리 방법들을 강원도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성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가 운영하는 강원마트 BJ 공모전인데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하고요. 응모 기간은 8월 31일까지고 결과 발표는 9월 13일이라고 합니다. 공모 주제는 강원도의 다양한 특산품과 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자신감을 표현해서 영상으로 제출해 주시면 된다고 하고요. 영상은 3분 내의 영상이면 된다고 합니다. 저작권이 침해하지 않는 편집물이어야지 된다는 거 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구글 폼을 통한 URL 접수가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뭐 유튜브 채널이니까 올려놓고선 그 인터넷 주소를 URL인데 이게 좀 오타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뭔가 좀 어색한 URL 주소인데 좀
못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주소를 여러분들한테 그 링크를 딱 보내주시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승자는 200만 원의 상금이 있다고 하니까요. 최근에 이렇게 어떤 예전에 지역의 소식을 전달하는 소식지 베이스가 굉장히 많았다면 이제 이 플랫폼 자체가 영상으로 굉장히 넘어오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런 소식지는 일단 제작 비용 자체가 굉장히 또 크고요. 저희도 이렇게 도시재생 소식지를 제가 한 2년 정도, 3년 정도 만들었었어요. 이 어떤 과정이냐면 뭐 취재도 일단 해야 되고 취재는 저희가 공사로 했었는데 어쨌든 이런 걸 부스로 찍어내야 되잖아요. 뭐 최소 뭐 300에서 500건을 찍어내면 그런 비용들 자체도 들고 또 배포 한 다음에 이게 시기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이제 소멸이 돼 버려져서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 다시 찾아오시는 분들 이렇게 또 이런 공유가 될 수 있는 한계점들이 있더라고요. 부스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플랫폼 자체가 영상으로 넘어오면서 아주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일단 제작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들이 있고요. 또 장점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또 어느 시간대나 누구나 이 내용이 궁금한 사람들은 특히나 그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이 궁금한 분들은 아주 쉽게 핸드폰 하나로서 접속을 하셔서 찾아보실 수 있고 내용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플랫폼들이 이쪽 시장으로 많이 넘어오시는 것 같아요.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도시재생 소식지보다는 도시재생 유튜브 채널의 개설에 어떤 목표점을 많이 찾아야 되고 그런 방향을 잡기 위해서 빠른 실행을 위한 조직을 개편하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그래서 많이 말씀드렸던 지역이 이제 부산, 그다음에 구포, 이은 도시재생 지원센터. 지금 현재 거기도 약 10회가 넘었을 거예요. 구포 이음수 사무국장님이 이렇게 지역 소식을 전달해 주시고 있고요.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전문 영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데이트 속도가 이제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아주 고퀄리티의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홍보 영상들을 만드는 비용들이 굉장히 커요. 근데 저는 어떤 시민, 뭐 서포터즈, 그다음에 뭐 현장 활동가 이런 제도들을 이런 영상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역할의 일부를 이렇게 배정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엄청난 비용이 주는 것들이 아니라요. 뭐 블로그 기자도 보통 한 건당 7만에서 10만 원, 15만 원 많게는 이렇게 주는데 저는 차라리 핸드폰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더 좋지 않을까. 요즘은 휴대폰 하나 가지고선도 이런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핸드폰의 고기종의 핸드폰을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15만 원, 뭐 그 이하 당연히 10만 원, 15만 원 사이면 충분히 제공이 되고 계약을 맺어서 콘텐츠를 월 몇 회 이상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이런 휴대전화를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고 하면 실제 기존에 이용했던 어떤 다양한 뭐 서포트즈 제도라던가 블로그 기자단, 다른 기자단의 비용과도 크게 차이 나지 않으면서 엄청난 효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조언을 드려봅니다. 이런 것들이 공모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밀양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 과정을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진행이 이제 사실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밀양시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즉 이제는 도시재생 사업의 소식지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소식지의 플랫폼 자체가 영상 플랫폼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국토교통부와 LH 도시재생 지원 기부 소식입니다. 2019 도시재생 뉴딜 총괄 코디네이터급 교육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이번에가 이제 3차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과정은 총 6일차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0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8월 27일을 기점으로 10월 8일까지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접수 기간은 8월 9일까지 내일 모레까지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 대상 지역은 호남과 제주입니다. 장소는 아직 이렇게 딱 정해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지금 쫙 보면 근데 저도 한번 장소 정해졌네요. 장소는 김대중 컨벤션 센터 중소회의실 210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3년 이상의 경력자 뭐 이렇게 해서 뭐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주민이나 주민 활동가, 현장 활동가 이렇게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지역에서 남아서 어떤 전문가로서의 영어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이 교육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이런 지역의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운영이나 앞으로 센터의 부재가 생겼을 때 그런 분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로 양성이 돼야지만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는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 소식은요.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2019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공모 주제는 강주다운 도시재생과 생활 SOC 사업 아이디어 발굴이라는 주제로 한다고 합니다. 공모 지역은 강주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요. 공모 자격은 제한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뿐이 아니셔도 제안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대신 광주에 대한 사업지에 대한 분석이나 공부는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문 우편 접수 가능하다고 하고요. 이 포스터는 함께 공유해 드릴게요. 이메일로도 접수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메일 주소가 함께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문의처는요,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공동체 센터 도시재생 팀으로 해주시면 된다고 하고요. 제출 서류는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고문 및 광주 도시재생 공동체 센터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대상은 한 명이고 100만 원 상당의 광주 상생 카드가 제공이 돼요.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상금은 그냥 이렇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요. 강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지역 카드 같은 거죠. 지역 화폐 같은 느낌의 지역 카드를 상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경제, 그 내부 경제 활성화의 목적의 일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9월 23일까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공모전 사전 설명회도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8월 16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최종 발표는 9월 30일 날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도시재생 사업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거나 좋은 기획안이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들의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요. 청주의 사례도 보면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문화를 한다던가 프리마켓을 한다던가 공간을 만든다던가 수업을 듣는다던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잖아요. 카페를 운영한다던가. 근데 최근에 도시재생 지역에 낙후된 지역들을 뭔가 청소해주고 수리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청년 기업 중에 한 팀이 그런 것들 에어컨 필터 청소라든가 환경 개선이라는 일이잖아요.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행하는 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은 다각도로 이제는 바라보고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뭔가 변화시켜주고, 지금의 가장 큰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무서운 두려운 존재는 도시재생 사업이 붕어빵 틀에 찍어내듯이 프랜차이즈화 된다는 것들이 굉장히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도시재생 사업의 이 교육을 보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교육들도 있고 항상 들어가요. 근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보다 저는 더 두려운 존재는 듀플리케이션 현상이다. 즉 복제화 현상이다. 도시재생 사업의 프랜차이즈화 되는 이런 현상들은 결국에는 도시재생 사업의 어떤 성공적인 방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앞으로 브랜드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요, 우리는 아파트를 아파트라고 부르지 않고요, 레미안, 필하우스, 롯데캐슬 이런 식으로 브랜드 작업들을 통해서 그 브랜드 명만 들어도 그 브랜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준과 환경들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지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200군데 가까운 데가.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중에서도 브랜드화되고 압축화되어서 결국엔 몇 군데가 활성화되고 살아남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즉 도시재생 서바이벌 시대가 다가왔다. 자, 그래서 저희는 천안 같은 경우는 천안 도시재생 지역을 특화 지역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바로 가상도시인 천안특별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공간을 가상의 어떤 진짜의 도시와 가상의 도시를 접목시키는 이미지화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꼭 참고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는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쉽게 도시재생 소식을 앞으로도 계속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 Come on, feel 전주 꼭 한번 가보세요. 땡가네요.
뿅.